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2022년부터요.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교과서가 바뀐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같은 한 가지 종류의 그 수학책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좀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수학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또 공통점은 좀 있습니다. 살펴보면 체험이라던가 만들기에 관한 것들이 좀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수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실생활에 관련된 실생활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세상입니다. 이야, 약간 지금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네.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만들기, 창의성, 네. 뭐 체험 활동, 실생활. 내가 이거 어디서 들었지?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수다학에서 전부 다 다뤘던 거야. 그렇습니다. 이야, 여러분 수다학이 이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위대한 수다학의 어떤 힘을 우리는 정말 늘 듣고 늘 배우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걸 누구한테 배우고 있었냐? 계속해서 이분들에게 배우고 있었죠. 그렇죠. 김세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움직이는 수학. 오늘의 키워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번에도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직접 내셨어요? 뭐 요즘에 뭐 참여도가 아주 그래요. 나날이 뿜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네, 바로 전통 놀이 속에 움직이는 수학입니다. 잠깐만요. 예. 전통 놀이면 이거 약간 저 오징어 게임 보고서는 약간 그거 해갖고 그거 보고 아이디어 낸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 근데 뭐 사실 이런 아이디어라도 하나씩 좀 내고 이래야 자꾸 선생님 옆에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빌붙다뇨. 빌붙다뇨. 뭐 무슨 만들어 오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저도 곧 생각 하나 해오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전통 놀이 속에 움직이는 수학 괜찮지 않습니까? 좋죠. 네, 소재 좋습니다. 요새 애들은 사실 딱지하면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하던 그 딱지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갖고 놀던 딱지는 사실 포켓땡 동물들이 플라스틱 이렇게 연질 공으로 만들어진 뭔지 알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종이로 접은 딱지를 갖고 놀진 않더라고요. 조금 달라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세대 간 의미가 좀 달라진 것도 있고 또 소통이 좀 어려운 편인데 윷놀이나 딱지치기 같은 놀이는 사실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라서 소통의 벽도 허물면서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또 수학적 전략도 필요하고. 뭐 예를 들자면 윷놀이. 네. 윷놀이 하면은 뭐 내가 이 말을 놓을 때 업을 거냐. 그렇지. 그냥 더 앞으로 갈 거냐. 맞아요. 얘가 나올 거냐, 새 말을 달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죠, 사실. 예, 그렇죠. 전통놀이를 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힘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잖아요. 키워드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놀이를 하면서 연산 능력까지 키우고 뭐 두뇌 회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놀이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연산하면은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공기놀이. 공기. 공기놀이. 그렇죠. 뭐 나이를 먹는 거에 따라서 몇 년 더해 가니까요. 공기놀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스무고개. 이런 놀이도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놀이 외에도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이 체험 학습에도 꼭 맞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더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통 놀이 속에는 과연 어떤 움직이는 수학들이 숨어 있을지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통놀이 속 수학을 발견하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체험해보면서 알아보자고요. 가장 먼저 윷놀이부터 만나볼까요? 윷놀이의 묘미는 뭐니 해도 윷을 던졌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던져서 나올 윷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올 윷 모양을 예측하기 위해선 확률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납작한 면이 위로 나올 확률은 약 0.57, 또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은 약 0.43이라고 했을 때 뭐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순서와 상관없이 뽑는다는 전제하에 서로 다른 4개의 유체에서 납작한 면이 0개, 모두 둥근 면이 위로 나와야 하므로 약 0.43을 4번 곱하면 약 0.034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면 개, 걸, 도, 윷, 모 순으로 더 자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이렇듯 윷놀이를 통해 고학년은 확률의 개념을, 저학년은 수의 개념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양보를 하는 것도 배워갈 수 있고요. 유시라는 놀이도구를 통해서 1부터 5까지 칸을 이동하는 숫자도 배워가실 수 있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통놀이 한마당을 즐기러 밖으로 나가볼까요?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팔힘 불끝나게 하는 딱지치기부터 돌차기, 공기놀이까지 옛 추억 소환에 푹 빠진 그때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놀이에 임하는 두 사람 발견. 순식간에 긴장감이 흐르고 무언가 결심한 듯 손을 뻗어보는데 아이고 안타깝게 실패. 이렇게 화살을 멀리 날려 통에 쏙 넣어야 하는 이 놀이 바로 투어입니다. 투호라는 놀이는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양반층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놀이로 알고 있어요. 투호라는 화살촉과 투호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화살을 투호병으로 넣어서 점수나 이렇게 내기를 하실 수 있는 놀이입니다. 연습은 이제 그만. 두 사람의 진짜 대결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몇 번을 던져도 통 속에 들어갈 생각은커녕 화살 끝이 땅으로 직행하는 모습. 반면 상대의 화살은 마치 새처럼 날아올라 벌처럼 쏘듯 완벽하게 골인. 유독 화살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 혹시 알고 있을까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좀 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해야죠. 한쪽 화살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과 달리 상대는 높은 각도에서 곡선 형태로 낙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물체를 비스듬히 던져 올려 만들어지는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해요. 만약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같은 힘으로 화살을 던진다고 해볼까요? 너무 낮은 각도로 던지면 이렇게 통에 맞고 튕겨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45도 정도의 각도로 던지면 이상적인 포물선 형태를 그리며 화살을 통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전통놀이 속 수학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이번에 만나볼 놀이는 나무 등을 깎아 만든 상가지를 이용한 놀이입니다. 상가지는 오래전 일정한 방법으로 늘어놓아 숫자를 셈하는 계산기로 쓰였는데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었죠. 거기서 삼각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삼각형을 3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상가지를 움직여 방향이나 모양을 바꾸는 퀴즈를 풀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형태에 맞춰 상가지를 이어 삼각형, 사다리꼴 등 도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스스로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로 해서 만든 다음 네모를 만들면 돼요. 네모. 이렇게 해서 전통무늬 같이 만들어 보면 이야, 전통무늬 맞네 맞아. 상상했던 모양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전통무늬는 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렵게 한번 만들었어. 만들어 보니까 전통무늬랑 닮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상가지 높이 쌓기 등 도형의 성질이나 규칙을 책이 아닌 놀이로 알아갈 수 있으니 수학을 보다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겠죠. 한가지라는 놀이는요, 다양한 방식의 놀이를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창의력도 키울 수 있고 집중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다양한 전통 놀이를 체험해보며 수학적 사고력을 쑥쑥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저렇게 직접 가서 저렇게 체험하면서 네, 몸으로 겪어보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상가지도 직접 해보고 투어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인상적인 말씀이 놀이를 통해서 수도 배울 수 있지만 양보를 배운다. 이게 맞아요. 그야말로 좀 인성과 예, 사회성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도 네, 두루두루 익힐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윷놀이나 이 투호 말고도 네네. 수학 이야기 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딱지치기 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잖아요. 네네네. 도형 이야기할 때 이 아주 딱지가 좋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딱지가 처음에는 사실 이 조선 딱지라고 해서 사다리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접는 과정에서 이 직사각형, 그다음에 삼각형, 사다리꼴을 직접 볼 수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흔히 방석딱지라고 하는 사각형으로 접는 방식을 살펴보면 네네. 이 두 장을 접어보면서 그 접는 과정에서 평행사변형과 그다음에 또 정사각형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딱지를 두 장으로 접는 과정에서 도형이 모이거나 나누어지면서 새로운 도형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까지 익힐 수 있고요. 또 여러 개의 크기가 다른 딱지를 만들어 보면서 부피, 무게, 넓이 이런 것들 비교해보고 측정해보면서 이 측정 개념까지 발달해볼 수가 있고요. 야. 사실 연날리기도 수학 원리를 체득할 수 있는 좋은 놀이죠. 전통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네. 들어 뭐 방패연, 뭐 가오리연 사실 저도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그걸 만들면서 직사각형 그리고 구멍 뚫으니까 원, 그리고 정사각형 이런 명칭 등 개념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을 얼마나 이 대칭으로 잘 만드냐에 따라 달렸잖아요. 연을 잘 날리려면. 그래서 양쪽 모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이 어떤 대칭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연 날리기를 할 땐 또 어떻게 날려야 되는지 할 때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 아, 진짜, 예. 아니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딱지랑 연에서 맞아요. 이렇게 많은 맞아요. 도형이 숨어 있고. 그런데 대단한데요? 요새 학생들은 잘 모를 만한 그 자치기도 자치기. 나무 해보셨을 텐데 네네네. 예, 저도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긴 막대기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딱 날리는 거잖아요. 그쵸. 예, 작은 막대기로 알을 이렇게 쳐서 네네. 멀리 보내는 놀인데 수비가 받아칠 수 없는 곳은 멀리 날려야 되니까 이 각도에 대한 거 감각 익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알이 떨어지면 멀리 날아간 거리를 또 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뛰어서 가기도 하거나 이 자로 이 막대기로 얼마나 우리가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거리 감각도 익힐 수 있었고요. 네. 아니, 이제 애들이랑 뭐 하고 놀아주지? 뭐 이런 고민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통놀이만 막 몇 개 돌아가면서 계속해도 그쵸.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네. 반복하다 보면 몇 년간 전통놀이의 달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놀이들도 조금만 이렇게 좀 복잡하면 저학년들은 사실 좀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윷놀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너 어떡할래? 뭐 세 칸을 갈래? 업을래? 뭐 요거 조금 좀 쉽게 좀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집에서 가족들이랑 자주 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그 방금 얘기했던 윷놀이를 예로 든다면 네. 윷놀이를 집에서 자주 못하는 이유가 윷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아이들이랑 윷을 만드는 것부터 해보실 수가 있어요. 윷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아하. 오. 자, 이게 휴지심을 반으로 잘라서 색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 이거. 근데 아이들이랑 만들어 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직접 집에서 윷놀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헐. 아, 너무 이쁘다. 야. 육가락 색깔까지 다양하게 네.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놀이 중에 제가 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해보면은 제기를 차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아, 되게 차기 힘들죠. 근데 제기를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동전에다가 한지로 감싸서 그리고 한지를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처음에 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지. 자 여기다가 아니. 줄을 연결해서 나무젓가락에 줄을 연결해서 아이들이 이걸 잡고 이제 제기를 차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00개도 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는 100개 그 잡아도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저 힘들어갖고 한쪽 다리를 못 서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제기는 발로 차는 거긴 하지만 사실 발만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신체 부위를 함께 움직이니까 운동도 되고 그냥 균형 감각, 평형 감각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네요. 또 이제 요거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이 무게가 너무 가볍거나 무거우면 또 잘 차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 원리, 과학 원리를 익히는 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가 네. 원래 우리 그 손은재 선생님의 딱 특기였는데 네. 그 베스키 친한다고 필그치가 홀라당 자리를 뺏어가가지고 콜라당 뺏어가다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같이 이렇게 도움이 되면은 서로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요. 아, 근데 또 막상 말씀이 나오니까 베스키친 가고 싶네요. 뭐 우리 김수진 쌤 덕분에 뭐 참고 보는 겁니다. 아, 뭘 참고 봐요. 저랑 또 이게 케미로 가는 거죠. 자,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손희 선생님께서 제기를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들고 하는 걸로 좀 쉽게.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재해석해온 게 좀 있거든요. 어떻게요? 키워드를 먼저 좀 공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퓨전입니다. 퓨전이요? 퓨전. 퓨전. 어쨌든 필근 씨가 퓨전 얘기하니까 퓨전 요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자꾸 먹을 것만 생각나네요. 그렇죠. 참 맛있는 게 많긴 하죠. 알겠습니다. 뭐 필근 씨만 보면 좀 불안불안하다가도 네. 우리 김수진 선생님 덕분에 뭐 확실히 기대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이죠. 만들면서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하는 매스 키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매스 키친! 예! 자,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키워드가 이 전통 놀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서 웬만한 거는 다 나왔거든요. 뭐 딱지, 뭐 투호, 제기, 뭐 남은 게 있나요? 딱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거예요? 바로 팽이. 팽이! 네, 우리 오늘 팽이. 만들어 볼 거예요. 오, 팽이 재밌겠다. 팽이가 또 종류 엄청 많거든요. 이게 채로 이렇게 치면서 돌리는 것도 있고요. 줄 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쫙 당기면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거 만들 거예요? 나 진짜 팽이 너무 좋아해. 재밌을 것 같아.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는 없어요. 그래요? 또 바로 다른 팽이가 있어? 토네이도 팽이입니다. 토네이도 팽이요?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가 뭐예요, 갑자기? 가속 기어 구동 장치를 사용해서 돌리는 팽인데요. 완전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완전 빠르게 오늘 돌아간다고? 완전 빠르게 돌려볼 거예요. 오,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이거 잘 안 돌아가면 어떡하시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 빠르게 돌아간다고 저를 자신 있게 또 이렇게. 믿어보세요. 아, 진짜요? 진짜 빨리 돌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나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맛있는 신선한 재료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선한 재료들이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텐데, 선생님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먼저 네. 요 스트립이랑 나사를 이렇게 끼우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면서. 네, 이렇게 끼우면서. 그 후에는 아시죠? 만들어 오셨죠? 그쵸? 네,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 오십니다. 그 만드는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켜보신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요, 짜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 오셨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가 같이 좀 해볼 요 작은 부분들을 좀 남겨오셨더라고요. 네, 요런 걸 부싱이라고 하거든요. 부싱, 네. 부싱. 부싱을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저를 연결이요? 따라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나사인데. 연결을 해서 고정해주고 팽이에 여기 요 부분에다가 끼워주세요. 끼워서 바퀴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바퀴를 꽂는 거구나.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쉽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네 군데가 다 이렇게 바퀴가. 와. 네. 자, 그럼 완성인가요? 요 가속 기어 구동 장치를 연결해서 돌려볼 텐데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돌려볼까요? 지금 빨리 먼저 돌려보시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잠깐 네. 설명할 게 있어요. 왜? 뭘 또 설명하시려고? 빨리 돌려보고 네. 싶은데. 팽이가 회전할 때 알 수 있는 중요한 수학 원리가 있거든요. 수학 원리가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바로 회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 즉 회전체입니다. 회전체요. 네. 오. 회전체란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 1회전시킨 입체 도형을 말하죠. 축으로 해서 1회전시킨 입체 도형. 네. 오. 이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직사각형을 손으로 이렇게 딱 돌리면은 원기둥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빌딩의 입구에 있는 회전문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네요. 회전문. 네. 또 직각삼각형의 한 면을 축으로 해서 네. 1회전시키면 원볼이 만들어지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반원의 지름을 축으로 해서 1회전시키면 구가 됩니다. 그러네요. 구. 그러면 필글 씨, 네. 팽이 모양은
도형을 이래저래 시킨 걸까요? 아, 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꾸 질문 같은 건 미리 말해주고 하세요. 어려웠나요? 아, 나 진짜 싫어 이런 거. 네, 그럼 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직사각형 위에 삼각형을 붙인 그런 평면 도형을 이래전시킨 모양이잖아요. 아, 직사각형 위에 삼각형을 붙인 모양. 네, 이런 직사각형 모양을 반에. 돌린 거다. 아, 반에다가 이렇게 딱 붙인 거를 돌려서. 그러네요. 그리고 펭귄은 왜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게 될까요? 뭐 돌렸으니까 지가 돌렸죠. 네, 바로 이유는 회전 관성 때문입니다. 회전 관성은 또 뭐예요? 회전 관성이란 외부의 힘을 받지 않을 때 회전하는 물체가 계속 회전하려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이 회전 관성은 반지름과 질량에 비례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바닥의 마찰력이랑 뭐 공기 저항력은 같다고 했을 때 네. 반지름이 5cm인 50g의 A팽이와 반지름이 9cm인 120g의 B팽이를 같은 힘을 줘서 동시에 탁 돌리면 어떤 팽이가 더 오래 돌까요? 당연히 이제 비팽이겠죠. 더 무겁고 크니까. 그죠? 오, 정답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맞췄습니다. 네, 바로 회전 관성은 반지름과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반지름과 질량이 더 큰 비팽이가 회전 관성도 더 강해지겠죠? 그렇겠네요. 야,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전혀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 쏙쏙쏙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팽이 속에 숨어있는 뭐 수학 원리도 찾고 뭐 다 좋은데 그러면 뭐합니까? 팽이는 일단 잘 돌아야죠. 네, 팽이가 잘 안 돌면 이거 저희 지금까지 한 거 다 이거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순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돌아가겠죠? 그래도 절 믿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돌려볼까요? 믿어볼게요.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 자,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보세요. 엄청 빨리 돌아가죠? 우와, 이거는 직접 만들어서 막 이제 뭐 형제들끼리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시합해봐도 재밌겠다, 그죠? 네. 더 오래 돌리게 해도 되고요. 야, 이거 잘 돌아가니까 계속 하고 싶은데 이거? 신나는데? 이거 안 돌아갈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그렇죠. 태그 씨 제가 중요한 원리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또 있어요? 네, 회전하는 팽이는 바닥과의 마찰 또 공기 저항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따라서 팽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작을수록 팽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작게 전환되기 때문에 팽이는 더 오래 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팽이를 시멘트 바닥과 얼음판 위에서 돌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팽이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이 작은 얼음판 위의 팽이가 더 잘 돌아가는 거랍니다. 그렇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난 좀 또 서운한 게 있네. 제작진분들이 좀 이게 그러면은 오늘 테이블을 얼음으로 제작을 해주셨어야지. 그러면은 팽이가 계속 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서운합니다. 이 메스키친이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시면 안 됩니다, 제작진분들. 왜요? 저는 만족합니다. 메스키친 최고.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려고 혼자 이런다고요, 지금? 같이 도움 좀 해줘야지. 사실은 농담이고요. 제작진분들 사랑합니다. 이게 어딥니까? 그럼요. 네, 아무것도 없이 하라는 것보단 낫죠. 네, 항상 만족하면서 늘 맛있는 재미있는 수학 요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 키친.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제작진분들 사랑해요. 토네이도 팽이. 이름도 멋있고 신기하고 돌아가는 거 보셨죠? 잘 돌아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돌려보니까는 재미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돌려보면서 관성, 회전체 요거까지 완벽하게 배우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맞습니다. 네. 예. 방송을 보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 회전체가 6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원기둥, 원뿔 9단원에서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 회전체를 공부할 때 아이들이 이걸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아하.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시면 네네네네. 나무 젓가락이 회전축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반원을 들고 있죠. 네. 요거 이렇게 손으로 회전을 시키면 그렇죠. 구가 되는 거예요. 구로 보이는 거예요. 팍 시키면. 그러네. 그리고 직사각형을 돌리면 나는 뭘로 보이죠? 한번 돌려보세요. 정사각형. 원기둥이다. 원기둥. 원기둥. 삼각형을 삼각형을 돌리면은 이거는 원뿔이네요. 원뿔. 그렇죠. 원뿔.
원뿔 그러니까 꼭 원뿔로 소원. 소고기 등급 같네요. 소고기 원뿔 투뿔. 네. 아, 그거 아주 맛있는데. 이렇게 말이죠. 회전체가 내 눈앞에 직접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아, 재밌네 이거는. 그래서 꼭 전통놀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만들기나 다양한 체험은 확실히 수학 개념을 익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꼭 직접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 어릴 적에 연날리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네, 눈이 많이 오던 날에 막 너무 높이 올라가지고 연 끊어지던 그런 기억들이 아련하게 나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방패연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썰매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때 그 굵은 그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밑에 대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사실 아직 저한테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남아 있고 네네. 추억도 되고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뭐 숫자를 가지고 노는데 익숙해질 수도 있고 뭐 또 수학에 대한 거부감도 좀 적어지죠, 줄어들고 이런 놀이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꼭 자녀들과 함께 해보기를 권합니다. 아 정말 그 전통 놀이 속에 움직이는 수학을 저희 이제 오늘 알아봤는데 네. 뭐 이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냥 인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수학하고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추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좀 이렇게 가슴 한구석에 뭔가 이렇게 강하게 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억과 훈훈한 기억과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들 거기에 덧붙여서 수학하고도 친해진다는 거. 이거 뭐 이 전통 놀이에 대한 수학 공부 해야 하는 이유 명확해졌습니다. 그죠? 네. 이거 이외에도 사실 찾아보면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수학을 접할 수 있는 전통 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하고 꼭 한번 찾아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 TV뿐만이 아니라 또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오셔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수다학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뿅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해 주신 김세익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태규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